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과 함께 빅샷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GL팜텍 들고 오셨습니다. GL팜텍 어제 정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상한가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3일 연속. 네. GL팜텍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는 기업인데 네.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한미약품 대표하셨던 우정수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대표가 이제 W 사이언스라는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을 차렸는데 그쪽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좀 약간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이제 올랐던 부분은 이제 안구 건조증과 관련돼서 이제 레코플라보라고 임상 3상을 통과를 했다. 임상 3상 통과를 해서 이제 내년쯤에 어느 이제 제품화가 될 걸로 이제 시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구 건조증 시장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뭐 5천억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GL팜텍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약간 개별주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개별 재료로 이제 상한가를 많이 가고 있는데 GL팜텍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구 건조증 약 국내 게 없나요? 국내 게 있죠. 네. 안구 건조증은 사실 뭐 넣는 것도 뭐 안구 건조증과 관련돼 있긴 합니다만 먹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것과 좀 다른 어떤 좀 한 단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약이라고 하는데 뭐 잘 되면은 뭐 나름대로 GL팜텍의 주가로 주주분들한테 보답을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L팜텍 최근에 안구 건조증 신약과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정말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 앵커님이 요거 그 국내 첫 안구 건조증 신약 관련돼서 저는 국내에서는 안 파냐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좀 받아들여갖고 국내 첫 안구 건조증 신약이라는 점도 상당히 좀 그 GL팜텍의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안구 건조증을 개발한 회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외 제품을 판매하는 건가요? 그 부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5천억 원 기준의 국내 시장을 GL팜텍이 완전히 다 장악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 좀 약간 두껍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이는 자리에서 GL팜텍의 체결 강도가 좀 좋게 나왔고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 갔을 때 이렇게 밑골이 달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한 틱도 안 밀렸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높게 잡혔다라는 점은 저도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주가 흐름을 한번 좀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L팜텍 어제 개장 직후에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 거래량만큼이나 강하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이제 전일 거래량 이제 42만 주 정도 나와서 체결 강도가 6% 정도에서 362면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고 엄청 높네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어제 기재 상한가 갈 정도의 재료를 시장에서 노출이 안 됐다라고만 나오기가 힘든 거래량과 체결 강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누가 먼저 알고 이렇게 사는 건지 그러면 안 되긴 한데 그러면 안 되긴 한데 체결 강도만이 그걸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기사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500이 이제 그 가장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2,000, 3,000도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은 체결 강도는 500까지만 표시가 되고 어제 이제 한 달 체결 강도까지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L팜텍 기사화가 되기 전부터 체결 강도는 이미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22일 날 전거래일이었죠. 그 직전 거래일에 지금 체결 양이 한
10배가량 늘었고요. 거기에다가 당일 체결 강도가 360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다음 날인 어제 바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주가 어제 정말 기세가 좋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긴 했는데 이제 LS 계열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LS가 지금 가온존슨 지분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기존에도 60% 넘게 갖고 있었었는데 네. 기사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전선 가온전선 지분 700억 한도 장내 매수 추진을 한다. 기존 지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 80%가 넘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산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LS 쪽에 LS 전선 그다음에 가온전선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장내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지분을 다 사서 네. 자진 상폐로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 아직은 좀 뭐 시장에서 노출된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는 이제 자진 상폐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가온전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IMF 보고서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어떤 전력 기기 그다음에 전선주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시장까지 가온전선 뭐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이다. 요거는 작년 말에 나온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전선주들 한동안 웅크려 있다가 다시 정책 관련된 모멘텀 엮이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온전선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바닥을 잡고 한참 떨어지다가 그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초가 구간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이날 이제 가온전선이 나왔고요. 이제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네. 이제 자리보다도 이렇게 중간에 조정받을 때. 그렇죠. 조정받았을 때 체결 강도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보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이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가 포착이 된 뒤에 지금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체결 강도가 설정이 되는지 볼 텐데 14일 날 네. 우선 그날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시초가 뛰어서 위아래로 살짝 윗골이 아랫골이 있었던 날 체결 강도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여기까지는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들어갔고 이제 요 3일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흔들렸던 날인데 그날도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잘 버텨주고 일단 뭐 당일 체결 강도는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중기 체결 강도가 버텨줬기 때문에 어제 흐름이 좀 굉장히 15%까지 잘 나오는 모습을 체결 강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온전선 기관의 수급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어제 시세를 분출했는데 체결 강도는 거의 한 열흘 전쯤인 14일 날 이미 신호를 줬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불확실성 많으니까 어떠한 투자 판단의 기조를 잡아야 될지 고민되실 때 흔들릴 때는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가 풀렸냐 안 풀렸냐에 따라서 이걸 또 판단의 지표로 또 삼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또 한번 살펴보시죠. 제주은행입니다. 저희가 지역 그 3대 은행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또 제주은행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주은행은 지금 네. 실질적으로 뭐 계열사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최대 주주가 신한은행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한은행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제주도 기준으로 좀 영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산과 서울에도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점이 한 30개 내외인데 최근에 모멘텀이 좀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모멘텀일까요? 더존비주온이 이제 제4 인터넷 은행을 추진을 했다가 그걸 네.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주은행 2대 주주로 등극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더존비주온이 원래 신한은행이랑 관계가 굉장히 깊은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더존비주온이 일단 그 제4 인터넷 은행 할 때도 신한은행의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철회를 한 거고 더존비주온이 매출채권 팩토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명동 가서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어음 할인 같은 거 많이 네.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 매출 채권 팩토링을 하는 그게 바로 어음을 할인을 해주는 게 이제 매출 채권 팩토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돈을 원래 신한은행이 됐었고 더존비즈원도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업 부분을 저는 더존비즈원의 가장 큰 모멘텀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장에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존비즈원은 왜 제주은행의 2대 주주가 됐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시장에서 안 느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제주은행도 과거에 이제 인터넷 은행에 진출을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발 좀 약간 뺐지만 다음에 제주은행과 같이 더존비즈원이 어떤 뭐 인터넷 은행을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좀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와, 정말 강하게 올랐고 그 전에 오르기 시세를 분출을 하기 시작할 때 딱 신호가 나왔네요.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네. 체결 강도와 이런 정도의 흐름이 없다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사실 제주은행이 어떤 뭐 관심을 받을 이유가 사실 그렇게 딱히 나올 수가 없는 섹터이기 그쵸. 때문에 긴 하락 좀 굉장히 심심한 흐름, 이제 뭐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도 뭐 조금 올라가는 약보합 강보합을 계속 보여줬던.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체결 강도가 나온 날 바로 이날이거든요. 네. 이날까지 이제 이날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떤 묻혀서 그렇지 이날로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날 이제 체결 강도 살 나왔고 그 다음에 밑골이 달렸다가 큰 흐름, 근데 2번 정도 쉬어가고 어제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더존비즈원의 어떤 지분 인수와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뭐 어떤 큰 흐름이나 모멘텀은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도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체결 강도 화살표 나오는 날 되게 궁금하네요. 네. 네, 17일 날이고요. 네, 그날 이제 거래량이 뭐 보통 많이 나와요. 뭐 10만 주, 그다음에 여기 밑에 좀 약간 크긴 합니다만은 거의 8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159 당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두 개가 이제 한참 전에 한 3주 전쯤에 들어갔다가 좀 풀리면서 횡보 내지는 약간 약보합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5일 체결강도 완성되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체결강도 5일 체결강도 좀 약간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면서 제주은행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들 흐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되게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네. 수급이랑 이제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증권주들 중에서는 뭐 거의 뭐 대장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를 주목하고 계신지 볼 텐데요. 일단 좀 뻔하죠. 뭐 증권주 자체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건 좀 크게 없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네. 일단은 뭐 어제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어제 시세를 봤을 때는 악재로 뭐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시장이. 유상증자 관련돼서 미래에셋과 KB증권 압수수색을 했다. 왜 미래에셋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을까? 뭐 일단은 뭐 참고 차원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 고려 아연을 공개 매수할 때 관여한 게 이제 미래에셋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 어떤 뭐 창고차 뭐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 흐름이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흐름이 거의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해외 법인 실적 관련돼서도 뭐 일단 인도 쪽에서 그 증권사는 인수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시장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살표 박스가 있네요, 오늘. 네. 지금 이제 증권주가 좋고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들 그다음에 연기금들 매수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미래에셋증권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박스층 구간의 어떤 시장 흐름과 미래에셋증권의 어떤 종목의 흐름을 한번 합성을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흐름 대비 어떤 거의 비슷하게 미래에셋증권 이제 움직이네요. 파란색이 미래에셋증권이고 이제 약간 노란색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정말 급락을 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같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고점을 이미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이 떨어진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계속 버텨주면서 일단은 시장이 반등 줄 때 미래에셋증권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니까요. 거의 22년도부터
기점으로 봐도 지금 제일 높은 구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만큼 시세가 좋은데 그다음 체결 강도가 얼마만큼 받쳐줬길래 떨어지는 네.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이 60일 체결 이제 저 밑에까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어떤 구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60일 체결 강도 계속적으로 뭐 100 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미래에셋증권과 코스피가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5일 체결 강도는 뭐 아무래도 좀 약간 단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풀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5일 체결 강도가 188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1% 정도 오른 날도 체결 강도가 271이라는 것은 거의 뭐 매수가 매도를 압도를 하지 않으면 저런 체결 강도는 보기가 힘든데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일단 4개의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이 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중장기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는 만큼 시장이 회복할 때 보다 더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는 점 체결 강도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요. 이제 빅샷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라 IMS를 들고 오셨고요. 조선 소부장 기업이죠? 네. 이름에서 이제 이 기업이 뭐를 하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네. I가 이제 인스트루먼트, 이제 M은 모니터링, S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뭔가를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제 기업 이름 앞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탱커선이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액체의 어떤 온도, 그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1,042억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수출이 이제 728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중국 쪽에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나라 쪽에서도 일단은 뭐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탑, 투탑 정도를 하는 기업인데 노르웨이 기업이랑 지금 유일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인데 요 계측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수출이 95% 늘어서 728억이라는 부분은 1,042억 중에 수출이 거의 뭐 728억, 중국 쪽의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부동산 투자로 1,200억 실탄을 확보를 했다. 요게 이제 네. 1,200억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00억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포스코한테 받은 거거든요. 과거에 19만 평 정도 광양만에 있는 땅 19만 평 정도를 사서 14만 평인가를 포스코에 팔았어요. 근데 이 땅을 이 한라 IMS 왜 샀냐면 선박 수리업을 하려고 이 땅을 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모멘텀이 있고 네. 어제 오른 것은 제가 봤을 땐 요 풍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 풍력이 좀 좋았잖아요. 네. 그 모멘텀을 좀 약간 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라 IMS가 오늘도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이제 선박 수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 세계 네. 어떤 선박에 대한 수주를 보면 만약에 100대가 발주가 됐다라고 하면 70대 이상을 지금 중국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조선사들 관련해서 저는 한라 IMS를 테마도 뭐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실적과 관련돼서 지금 자리도 일단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빠르게 저희 속도를 내볼 텐데요. 네.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일단 네. 올해 전고점을 좀 넘으려고 하는 흐름이고요. 이제 네. 조선주들이 좋았던 구간에서 같이 어떤 모멘텀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좀 덜 오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조선주도 조선주긴 합니다만은 선박은 5년에 한 번씩 이따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박 수리 사업 진출한 한라 IMS를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중요한 체결 강도. 네. 체결 강도는 이제 어제 200, 그다음에 110을 기록해서 오랜만에 완성이 됐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네, 자, 코리아 코리아 FT. FT 이제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너무 저평가가
기회가 된 게 아닌가라 해서 준비를 했고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니스터라는 게 이제 가장 코리아 FT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캐니스터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매연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차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모았다가 이제 자동차가 다시 달릴 때 그 열에 의해서 그걸 이제 어떤 그 없애는 그런 부분이 이제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쓰는 캐니스터는 코리아 FT가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차트는 뭐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지금 네. 매출이 7천억이 넘는 기업인데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저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정도면 코리아 FT를 접근하기에 뭐 적절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제 주가도 좀 모멘텀이 생겨서 코리아 FT를 좀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결 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결 강도 네. 한참 동안 안 들어갔다가 이제 당일 200, 어제 이제 116 들어가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완성이 됐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빅샷 종목 앞으로 저희와 함께 추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